자, 먼저 3차 방정식. 야, 근이 최고 많이 있어봐야 근이 몇 개니? 3개. 가장 적으면 몇 개니? 실근. 1개. 3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근이 몇 개 나오는 경우, 얘들아 3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근이 몇 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이 2개라고 하는 하나는 실근 하나, 나머지 2개는 보다 중근을 갖는 경우야.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X축하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3차 방정식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다? 얘들아?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이 이렇게 몇 개가 있냐, 그들아? 3개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값은 항상 어떻다? 0보다 작거나. 저 했지 않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전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미적투에서 했을 거야. 미적투에서. 자, 두 번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겠네. 그치? X축이 얘들아 여기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치? 이때는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값이 뭐가 나와준대? 는양 나와주시면 되겠다. 는양. 됐죠? 세 번째. 야, 얘 같은 거는 하나의 실근과 뭘 갖는다? 두 허근을 갖는. 선생님,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만 이런 그림도 사실 가능해. 사실은. 그치? 근데 얘는 극대 양수, 극소 양수. 얘는 극대 음수, 극소 음수. 두 개의 부호가 어떤 얘들아? 항상 같죠. 다시 말해서 얘는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값은 어떻다? 0보다 크다. 극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책 어디 갔지? 진짜? 학교에서 왜 그런 거야? 학교에서 하나도 없는데 기빨리고? 진짜? 때리지 마, 아파. 학교, 오늘 학교 진짜 진짜 외박 시간에 뭐해? 수업 시간에 뭐해? 진짜 뭐 나는 그냥 모든 수업 시간에 아무 소리야. 나 준비를 해봤어. 자, 3차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부호. 실근을 갖기는 갖는데 그 실근이 양근인지 음근인지 파악하고 싶다 이런 얘기. 실근의 부호. 이건 얘들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 아, 이거는 있어. 얘를 하는 방법은, 자, 이거 답지 풀이랑 내가 좀 다르게 설명해 줄 겁니다. 자, 답지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했지만 내가 해준 대로 얘기하세요. 자, 얘는 먼저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부호를 먼저 판단해. 얘가 파악하는 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야. 이건 실근의 개수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를 추가시키냐면 y의 절편에 부호만 추가시키면 끝. y 절편에 부호만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개의 무슨 집합 구하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음근 한 개와 자, 양근 두 개를 가지고 싶어. 음근 하나와 양근 두 개. 그러니까 근은 애들아 몇 개가 있는 거니 지금 현재? 3개. 3개가 있어. 실근은 3개가 있는 거야. 실근 3개가 있는데 양근 2개와 음근 하나를 가지고 싶어. 자,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3차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먼저 X축을 먼저 그리지 마. 그 다음에 근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 근 3개가 되게 X축을 완성을 합니다. 근 3개가 나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얘들아,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근, 양근.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음근. 얘가 양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맨 마지막에 Y축을 마무리 짓습니다. 야, 그러면 Y축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얘들아, Y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사이 안에 들어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확 하면 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얘는 먼저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값은 근 3개를 가질 거니까 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야. 그 다음에 y의 절편이 얘들아 양순이 음순이 얘들아 양수. 자, 얘는 y 절편 0보다 크다. 두 개 무슨 범위 구한다? 공통범위. 범위 적어볼까? 두 번째. 이거 그림 그려서 문제 풀고 실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이 그림을 보고 조건만 뽑아내세요. 이걸로 문제 풉니다. 이번에는 음근 한 개와 자 양의 이중분 음근 하나와 양의 이중분. 그렇지?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자, 먼저 x축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들어가. 자, 먼저 그러면 난 여기에 근이 하나, 음근 하나, 양근 하나 갖는 거야. 근데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접해야 돼. 얘는 반드시 접해야 돼. 그럼 난 x축을 긋는 방법은 이렇게 x축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x축을 그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에서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x축은 위에 있는 거겠니? 아래에 있는 거겠니? 아래. 이건 너를 그 문제를 보고 이해만 해주면 돼. 이게 진짜겠네. 너는 사라져라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분 하나 갔는데 이 값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양수. 이때는 근을 하나 갔는데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y축 하나 마무리 질까? y축은 여기다 거버리면 돼. 그래서 푸는 방식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여기서부터. 자, 그 푸는 방법은 어떻게 문제 푸냐면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 뭐가 돼야 돼? 는영. 는영인 거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교집합 y의 절편. y 절편 얘들아 뭐가 나오니 얘들아? 양수 나오네. 양수. 그치?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 뭘 구한다? 공통범위. 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고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양근 하나와 두 허브 양근 하나 두 허브. 야, 양근 하나와 두 허브냐? 그러면 3차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하나.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꺼도 사실 상관없고 이렇게 꺼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렇지? 근데 그 근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 자, 그래서 x축을 이렇게 한번 꺼보자.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이 근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양근. 됐어? 그러면 y축을 어디다가 꺼버리면 되니 얘들아? 양근 왼쪽에 이렇게 꺼버리면 되겠네. 됐니? 자, 들어갑니다. 먼저 근을 하나밖에 안 가지니까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의 값은 0보다 커야지. 교집합. 그 다음에 y절편 여기 있네. y절편. 그치? y절편 여기 있잖아. 그치? y의 절편. 절편의 값은 뭐가 나온다? 음수. 근데요 선생님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제가요 x축을 이렇게 꺼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똑같지. 왜? 얘 값이 뭐야? 양수잖아. y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그렇지.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 역시 양수의 y절편 역시 뭐가 나온다? 음수. 어쨌든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조건은 똑같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래 얘들아? 근 3개 있는데 어떻게 갖는 경우? 아무렇게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렇지?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렇지? 내가 치우려고 그랬어 지금.
왜 가는 거야? 진짜 왜 가는 거야? 야, 서영구가 괜찮아. 너무 싫었어. 요즘 진짜 싫으면 진짜 너네 몇 주가? 일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는 사람 싫지. 야, 이거 풀어봐. 1월달에. 그림 한번 그려봐. 아. 음의 중근과 양근 하나. 음의 중근과 양. 음근은 몇 개? 2개. 양근 하나 나온 건데 음근 2개가 중근을 가져야 돼. 조건 한번 뽑아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합니다. 얘들아. 외우지 마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학교 가면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나 진짜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런 보고 싶은 애가 없어. 나중에 너들 커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 얼마나 저희 절대 소중한데.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데. 아, 절대 고등학교 그럴 친구들이. 지금 현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너네 한 10년, 20년 돼가지고 생각해봐. 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인사해요? 아니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인사는 안 해요. 연락해요? 연락하지. 졸업한 지 10년 됐어. 서로 삶에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죠. 어쩌다가 한 번? 연말에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재밌지. 어색할 거면. 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별론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 없는 거 아니야? 중학교는 아예 안 만나. 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만나는 건 나중에 뭐 동창회 같은 거 하고 하잖아. 초등 모임이 있고 고딩 모임이 있어. 이상하게 중딩 모임은 없어. 왜요? 이상하게. 왜냐고 대학 모임도 약간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 대학은 이제 사회생활 하는 시점이잖아. 뭐 이제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시절 학창 시절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 초딩 아니면 중딩 아니면 고딩인데 이상하게 중딩은 안 만나. 왜요? 모르겠어. 우리 엄마 대학 내 주변 애들도 다 그래. 그런 애들만 모여서 그런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안 만나. 그래도 이상하게 초딩은 아무래도 남녀와 같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나. 남자들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자, 얘들아. 음의 중근과 양근 하나 나와야 돼. 그럼 X축만 잘 꺼주면 되겠죠? 열로 끌까요? 열로 끌까요? 위로 꺼주면 돼. 이거는 뭐, 딱 보는 순간. 그치? 그러면 얘값은 뭐가 돼야 돼? 얘값은 뭐가 나야 돼? 양. 그치? Y축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근을 몇 개 가진 얘들아? 2개 가지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극대 곱하기 얼마? 극소는요? 여기에 교집합. Y의 절편. Y 절편 뭐니 얘들아? 음수. 2개 공통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째,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하고 속도가 속도는 양이신데. 속도가. 3번째, 자, 부등식의 증명. 자, 부등식의 증명을 내가 3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지을게요. 첫 번째 케이스. 나는 함수 얼마 fx가 항상 0보다 크다를 얘를 뭐 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근데 선생님 증명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증명이 아니라 얘를 그냥 보자 이런 얘기야 그냥. fx가 0보다만 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해석을 한다면 x축보다 어디에?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푸는 방식은요. 어떻게 문제 푸는 건 함수 얼마 fx의 뭐를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야. 이 함수 fx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 그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커나 같다면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이거 보이면 증명 끝. 아이? 야, 됐죠? 두 번째. 왜 국어가 난 바뀌는지 이해를 못해. 왜 우리나라만 왜 바꿔? 맞아. 고추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함수 얼마 fx가 나는 함수 gx보다 크다를 뭐 하고 싶어? 역시 증명하고 싶어.
얘 그림이 얘 그림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이쪽 이항시켜버리자. 함수 얼마 fx 마이너스 함수 얼마 gx가 얘가 항상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얘를 새로운 함수 뭐라 그러냐? hx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게 그냥 두 함수를 요구한 거야. 연립한 거야. hx라고 해가지고 별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이항시켜서 연립해라 이런 얘기야. 나는 뭘 구해주면 되겠니 얘들아 이런 경우. 자, hx에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 그렇죠? 이 최소값이 뭐다 크면 돼? 0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자, 근데 우리를 약간 당황시키는 문제가 또 있어. 자, 이거 두 개는 같은 x에 대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x 라인에 대해서 y 값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까? 함수 얼마, f의 얼마, x1이 g의 얼마, x2보다 크다. 라는 예를 보여주고 싶어. 중요한 건 얘는 x1의 값과 x2의 값이 어때? 달라. 다른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넣어서 비교해요. 따로따로 구합니다. 따로따로. 그 말은, 자, 이 문제는 지금 얘는 같은 x야. x를 1이라고 한다면 너도 1 넣고 너도 1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얘는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는 거야.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자, f 얼마 x의 뭐를 구한다? 최소를 구하고 따로. 얘 보자 따로. 그 다음에 gx에 나는 뭐를 구한다? 최대를 구합니다. 가장 큰 값. 그러면 얘 그래프의 가장 작은 거와 얘 그래프의 가장 큰 거를 구해서 얘가 항상 커버린다면 얘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푸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얘들아. 사실 3번이 좀 특이한 경우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x.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봐봐. 만약에 얘를 한번 들어줄게. 자, 2번 같은 케이스는요, 얘들아, 함수 만약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얘들아, 우리는 함수 얼마 fx가 함수 gx보다 크다. 이거 많이 틀리니? 맞죠? 왜?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 1, 2라고 적혔으면 얘는 마저 틀려. 왜? 여기가 만약에 x축이 있다면, 요노바의 값을 내가 편의상 x1이라고 놓고, 요노마의 값을 내가 x2라고 놓는다면 요노마 x1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 있지만 x2를 집어넣은 건 여기 있잖아. 이것도 크잖아. 그럼 다른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야. 같은 x가 들어가면 맞아.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같은 x, 여기 같은 얼마? x. 아, 3번이 특이한 경우야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그림은 되냐면 세 번째. 예를 들어서 함수 얼마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함수 gx는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돼. 함수 gx. 그치? 그러면 어떤 x를 뽑더라도 항상 fx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fx의 최소값이랑 gx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얘는 최소겠죠? 최대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f의 최소값, f의 최소, g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얘 값이 더 크나 같으면 3번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 이거 세 가지 케이스만 내가 보면 잘. 부동식의 정량 끝. 자, 끝까지 정리하시고요. 이제 대망의 속도 가속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제 자, 현성이 시험 가야죠. 그죠? 6시 50분에 다 끝내줄 테니까 7시 반까지 우리나게 문제 크게 나겠지. 근데 7시 반까지 또 가야 돼요? 왜 아침에 안 오면 안 돼요? 못 봐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니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그런 일이야. 오늘 밥도 안 먹었어, 오늘? 아유. 일어나서 근데 저녁 먹고 내일 오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진짜 볼게요. 9시에 볼게요.
9시에 내가 안 나와 있어. 시험지를 맡겨놓고 바뀌었어요. 진짜? 네. 유미도? 진짜? 테레이도? 내려와서 볼래? 그럼 12시나 할 사이. 지금 보기 싫다. 좋아. 내일 아침 9시에 내일 와가지고 문제 풀고 시험지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 그건 괜찮아. 네, 그럼 내일.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왜요? 현성이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지금 봐. 내일 오기 싫잖아. 그래, 지금 봐. 이미 30분 학교를 다 풀어. 다녀보셔야 돼요. 30분 다 풀어도 되고. 여기 보이는. 풀고 내 책상 알지? 혹시 용지에 거기다 올려놓으면 돼. 네 이름 꼭 적어야 된다. 이름 안 적으면 죽는다. 이름 미리 적어놔. 그냥 재미 오늘 빨리 스케줄. 마음이 바뀌죠. 내일 오기 귀찮으니까. 맞아, 내일 와야 돼. 내일 안돼 40% 오잖아. 10시까지 해야 돼. 쉬는 시간에 풀기 계속. 그래? 10시까지 돼. 그냥. 쉬는 시간에 계속. 자, 얘들아. 속도, 가속도로 들어가. 야, 이거 어려워, 얘들아. 속도, 가속도. 너희들 그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속도, 가속도. 어렵게 생겼잖아, 속도, 가속도. 그치? 자, 여기서는요, 얘들아. 자, 변수가 뭔가 얘들아? 변수가 얘들아,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통 t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치? 근데 전제가 아닐까, 이거. 전제가 시간은 음수가 있니, 없니? 없지. 항상 시간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 범위 내에서 신경을 씁니다. 그 말은 얘는 정의역 자체가 t가 정의역이야. t가 항상 양수 범위 내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돼. 음수가 나오면 돼. 음수 범위의 그림을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양수 범위, 항상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야. 양수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해보자. 야, 우리 위치라는 게 있어. 위치를 다른 말로 거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리. 위치. 자, 위치를 얘들아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신기하지만 얘들아 속도가 나와. 속도. 신기하다. 속도를 미분하면 신기하지만 뭐가 나온다 얘들아? 가속도가 나오다. 자,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위치는 관례적으로 보통 x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자, 속도는 관례적으로 v라고 표현을 하고, 가속도는 뭐라고 표현한다? a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에 대한 정의를 들어갈게요.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시간에 대한 움직인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그럼 또 가속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가속도라고 하면 시간에, 그치, 물리지 얘들아. 자, 속도의 변화량.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얘기를 잡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아, 여기 공간 좀 띄워 놓으셔야 돼요? 어제 팔꿈 좀. 공간 좀 띄워 놓으셔야 아, 돼요. 나 썼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 나 오늘 이사 갔어. 와, 또 이사. 제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어제 이러겠어. 그, 뭐지? 오늘 처음 봤어요. 어딘지 모르지. 한달 좀 알아요. 좀 참조해요. 믿을 떠버릴까봐. 좋겠다. 아, 서울에도 이사 가고 싶어. 서울에 돈이 없어. 아니야. 한교가 살기 좋지, 한교가. 신도시가. 또 뭐로 나 학교 가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 아, 집에 없어. 아프면 얼마나 좋지. 하루만에 꾸미는. 미리 서울대 앞으로.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갔는데 막 인사 못해가지고 3시간 걸리는. 자, 보자. 야, 속력은 얘들아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라는 속도라는 같은 값인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줄게. 자, 시간에 대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야. 야, 우리 이런 거 있지 않나? 우리 얘들아, F파이 얼마 X를 dy 얼마 dx라고 표현하는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치? 그럼 얘의 의미는 x에 대한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에 대한 보다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다시 델타 x 분의 얼마 델타 y가 있으면 리미트 얘들아 델타 x를 0으로 보냈지?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프라임 x잖아. 그치? 얘는 이건 뭐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다 이런 얘기야. x가 증가한 분량분의 y가 증가한 분량을 얘기하는 게 결국 기울기인 거야. 그러면 x에 대한 y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얘는 x에 대한 y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변화량. 이게 뭐다 아그들아? 기울기다. 이거야. 기울기. 자, 따라서 잘 보세요 얘들아. 자, 그러면 속도 v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리미트. 자, 델타 t가 얼마 0으로 달려갈 때 델타 t 분의 얼마 델타 v로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 델타 x로서 얘기하자. 시간에 대응되는 위치 x의 변화량. 됐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dt 분의 얼마 얘들아 dx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읽을 때는 dx dt라고 읽어야지만 정확하지만 나는 편의상 dt인데 dy라고 그냥 읽을게요. 이거 읽을 때 원래는 dx dt라고 읽어야 돼요. 정확한 의미는 x를 시간 t로 뭐해라? 미분해라. 자, 너들 노노마의 의미가 뭐니 얘들아? 얘의 의미가 y를 뭐로? x로 뭐해라? 미분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의 의미는 x를 뭐로 미분해라? t로 미분해라. 그러니까 이 x가 뭐야? 위치지.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한다? 속도. 이게 속도에 대한 정의예요 얘들아. 약속이야. 선생님 저게 왜 속도라고 난 할 말이 없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성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속도는 뭐가 있어? 방향 조절. 방향이 있더라. 쉽게 얘기한다면 속도가 양수잖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속도가 음수면 뒤로 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속력은 왜 양수냐면 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올 때도 100km 왔어. 그럼 올 때 시속 100km 온다고 속도를 우리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항상 양수로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항상 양수야. 하지만 방향성까지 고려를 하는 게 뭐다? 속도입니다.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지. 뒤로 빼고 나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양수. 뒤로 빼고 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아주 리얼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는 얘들아, 야, 봐봐. 야, 얘를 미분하는 게 속도지. 그럼 속도가 뭐야? 시간에 대응되는 위치. 위치가 뭐야? 거리야. 이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뭐겠니? 시간에 대응되는 이 속도의 변화가 뭐다? 가속도입니다. 결국은 얘를 미분하면 뭐라 한다? 가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 자, 얘는 또 V는 리미트. 자, 델타. 항상 변수는 t야, 얘들아. 자, 델타 t분의 A는 가속도지? 미안. 깜짝 놀랐네. 그치? 가속도 얼마? A. 자, 델타 t분의 얼마? 얘는 델타 뭐라고 잡아준대? 델타 V 잡아주시면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dt분의 얼마? bv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V가 뭐야? 속도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너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있나? 야, 가속도가 양수야.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가속도가 음수야.
속도가 점점 다운되는 거야. 속도가 양수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속도가 음수면 뒤로 백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 시속 100km 달리고 있어. 시속 100km. 앞에 사람이 있어. 나 뭐 해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지. 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진행 방향이 바뀌니? 아니야. 속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속도는 뭐야? 양수야. 속도가 점점 줄고 있어. 근데 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점점 줄고 있지. 가속도는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치? 자, 만약에 잘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외제차가 쌩 하고 지나갔어. 열받지? 난 어떻게 해야 돼? 악셀레터를 확 밟아야겠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자 속도를 증가시켜야겠지. 속도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치? 속도가 늘어나? 그럼 가속도는 뭐 나온다? 양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자, 해봐. 지울게요, 이거. 시끄러. 자, 얘는 먼저 위치 그래프. 자, 예를 들어서 위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 t고요. 위치니까 뭐니? x겠죠. y축이 뭐 나온다? x가 될 것이고. 요놈의 그래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ft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연주 잘 봐야 돼. y축이 x야. 항상 요놈은 항상 t야. 시간에 대응되는 이 y의 변화를 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위치.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속도. 그렇지. 아, 여기서의 접. 왜 이래? 속도. 그럼 얘들아, 얘가 이 점에서는 얘들아 속도가 뭐야? 양수. 그렇지? 이때는 속도가 얼마야? 0. 속도가 0이란 말은 물체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이지. 정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만약에 뭐 2초, 여기를 만약에 5초라고 본다면 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아, 물체가 위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물체는 정지한 거지. 그렇지? 다시 얘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간다는 말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음수지. 음수란 말은 뒤로 백을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속도야. 속도가 음수란 말은 뒤로 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멈춰 있다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백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해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뭐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러면 저걸 또 지울게. 자, 요즘 접선의 기울이는 속도. 자, 얘는 이 구가 멈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0이지? 접선의 기울기 0이지? 멈춰 있더라. 자, 그럼 정지 상태는 몇 초에서부터 t가 얼마에서부터 얘들아? 2에서부터 어디까지? 5초 있다가 되면 멈춰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얘들아 이쪽에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치? 왜? 항상 t는 양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 쌤, 근데 저 그래프 선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Y축 위치도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요점을 원점이라고 본다면 얘는 원점 뒤에서 출발하는 거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심심하네. 내 맘이지 뭐, 그지? 그는 얘가 만약에 출발 자체가 0,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뒤에 떨어진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얘는 마이너스 2,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기준이 0,1. 보통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그치?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앞으로 나아갔어. 뭐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뭐 5라면 좌표 5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빼가는 거야. 다시 원점에 도달하는 거야.
다시 원이. 만약 요놈의 높이가 같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리. 다시 얼마? 마이너스 2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이 그냥 얘들아 위치라고 생각해주면 돼. y 값이 그냥 위치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속도의 의미를 갖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두 번째, 속도 그래. 내가 일부러 똑같이 한번 그려봤어. 똑같이 한번 그려봤어. 안 똑같나? 자, 그러면 얘는 시간도 t고요. 얘는 뭐가 들어간다? 속도 v가 들어갈 겁니다. 속도 v.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는 v는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ft 잡아주시면 돼요. 시간과 속도. 잘 봐야 돼. 중요한 건 얘들아, x축은 항상 t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를 잘 봐야 돼. 얘가 v인지, 얘가 x 위치인지. 그치? 같은 그래프지만 의미는 완전 다르겠죠. 완전 달라. 자, 얘는 속도 그래프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로 백을 한 거야.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가. 그럼 얘는 뭐니? 속도가 얼마? 일정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노노마 좌표를 내가 뭐 자, 이렇게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속도라는 운동을. 속도가 항상 일정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저거가 펼쳤어.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다 나아가는 거야. 여기서 뒤로 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백을 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을 의미한다. 됐어? 자, 그럼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마 지금 만약에 출발을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자동차 타지만 악셀레를 확 밟은 거야. 그래서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는 악셀레를 뗀 거야. 그럼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겠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야. 몇 초 동안? 3초 동안. 일정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다시 악셀레를 밟았어.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여기서는 뒤로 백을 하는 거. 후진하는 거.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요? 아, 그럼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 순간 속도가 얼마야? 0이지. 정지 상태야, 정지. 순간 멈춰. 속도가 0이면 물체가 멈췄다면 이 순간 역시 무슨 상태야? 정지 상태야, 정지. 순간, 그 순간 잠깐 정지야. 속도가 0이니까. 그 다음 또 뭐 후진기가 넣겠지. 뒤로 백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거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얘들아. 요 부분에 여기가 만약 1초라고 생각할게. 여기 1초야. 여기 2초야.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렇지. 이동거리를 의미가 습니다. 이동거리. 아, 이게 뭐야? 빨간색 부분의 넓이. 이동 거리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뭐 이해되냐? 왜 선생님 이게 이동거리인가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 역시 이동거리야. 왜냐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 거리는 뭐야? 속 곱하기 얼마? C지. 그렇지? 그러면 속력은 뭐야? 얘야. Y값. 시간은 뭐야? 이 간격이 시간이야. 얘의 넓이가 조금 물어졌나? 이동거리가 떨어져. 얘 나중에 적분할 때 나오는 거야. 적분할 때. 그러니까 이 물체는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지금 뒤로 백을 하고 있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확 나아가다가 다시 여기서 뒤로 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온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야?
가속도겠죠. 그럼 가속도는 얘들아 진행 방향하고는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가속도는 진행 방향하고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얘는 가속도가 뭐야? 음수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 속도가 점점 줄고 있다. 얘는 가속도가 얼마나? 0이지? 속도가 일정하다. 얘는 가속도가 양수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지? 가속도는 시간에 대응되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방향 안 가는 가속도는 방향을 주는 건 속도의 부호예요. 그럼 가속도는 속도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면 가속도가 양수,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가 음수. 진행 방향은 속도의 부호. 가속도가 음수라고. 속도가 감소하면 가속도가 음수. 속도가 감소하고 봐봐. 속도가 감소하고 있잖아. 속도 음수. 한 번만 잘 이해하면 편해.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넣는 거잖아. 자, 이건 좀 되겠어. 또. 제가 속도 그래프인데 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는 거 거리가 양수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속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얘가 거리라고 하는 게 사실 얘의 사실 공식은 등속도 공식에만 성립하는 식이야. 사실은 속도가 일정할 때. 그치?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을 버리면 그러면 2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게 뭐다? 거리다 이거. 나중에는 이 속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 그걸 모르겠어? 적분을 이동해야지 넓이를 구해야 돼. 적분을 이동해서.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에서의 어떤 구간에 넓이 있지? 이게 뭐야?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또 이동 거리가 아니야. 위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왜?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위치 변화량이 음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위치 변화량이 양수. 즉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게 뭐다? 정도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뭐가 나온다? 이동 거리가 나오죠. 얘는 정적 분화하고 넓이의 차이점이야. 나중에 내가 적분 들어가면 해줘. 아유 치우자. 자, 많이 나오는 문장. 뭐야? 문장. 자, 첫 번째. 물체가 멈추었다. 시간이 멈추진 않습니다. 물체는 멈춥니다. 진짜 싫어. 자, 물체가 멈춰.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물체가 진행 방향을 바꾸었다. 자, 얘들아, 물체가 멈췄어.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 빵.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 얘기야. 문제 풀다 보면, 물체가 멈췄어. 속도 빵. 자, 물체가 진행 방향을 진행 방향을 바꾸었대. 앞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뒤로 백을 했대. 그 순간 속도 얼마 나올까? 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뒤로 돌아서 뒤로 그렇게 갔어. 그러면 잘 봐.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뒤로 돌아서 갔대. 뒤로 도는 순간 속도 얼마야? 빵. 그렇지. 속도 빵이 나는 거야. 쌤. 빵 먹고 싶다. 배고파. 먹는 얘기 하지 마 지금. 그지? 최고 높이. 도달했다. 어떤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최고 높이에 올라갔단 말은 반드시 내려오는 것도 있다는 소리지. 그 순간 속도 얼마 나온다? 빵. 뭐 이런 얘기야. 빵. 최고 높이. 그치? 뭐 있어? 자, 네 번째. 물체가 땅에 떨어졌다. 물체가 땅에 떨어졌대. 그치? 이때는 위치가 뭐니? x지. x가 위치가 얼마야? 땅에 떨어졌대.
운동만 할까? 뭐 4개. 속도가 일정하다. 이걸로 해줄까? 하나만 더 할까? 속도가 일정하다. 5번.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해. 속도가 항상 똑같아. 난 항상 속도 100으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 100으로. 가속도 얼마 나온다? 가속도가 얼마? 0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가속도 있지. 속도.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 2, 3번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 얘 무서워. 그래도 미쳐가는 거 같아. 얼마나 남았어요? 한번 해보고 9줄? 지금 끊겼어요? 1번, 2번, 3번. 하나당 3줄씩.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시간에 대응되는 변화율. 자, 봐봐. 야, 아까 내가 속도가 뭐라 그랬니? 속도. 정의가 뭐야? 정의가. 시간에 대응되는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그치? 가속도는 시간에 대응되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럼 내가 이번에 구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대응. 길이의 변화율. 얘를 구하고 근데 얘들아, 이 길이를 나는 뭐라고 잡자? L이라고 잡자. 관례적으로 L, 길이 L. 그치? 그럼 아까랑 문자만 바꿔주면 되지. 문자만 바꿔주면 돼. 자, 얘는 뭐라고 잡을 수 있니, 얘들아? 리 델타 T가 얼마? 0으로 달려갈 때 델타 T분의 얼마? 델타 L 잡아주시면 돼요. 왜? 시간에 대응되는 길이 L의 변화입니다. 그치?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다른 dt, dl, dl, dt. 그치? 그러면 푸는 방법은 어떻게 문제 푸냐면 따라서 푸는 방법은 자, L을 길이를 T로 뭐해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L이라고 하거나 뭐뭐뭐 T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 해주면 된다 얘들아? 2분 해주는 게 답이다. 2분으로 마무리지. 아 이거 한 줄이면 되겠다. 세 줄까지 필요 없겠다. 이런 거 딱 3개 적을 겁니다. 이거 하나 적었어. 2개만 더 적을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야. 근데 저거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에 따뜻한 말로 없죠. 그냥 저거.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시간에 대응된 t가 몇 초일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시험제는 시간이 3초가 지났을 때 3초일 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길이 L을 시간 t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해서 3번 넣는 게 답이다. 아 3은 문제에서 지정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지? 두 번째. 자, 시간에 대한. 근데 똑같아. 시간에 대한. 이번 넓이로 할까? 넓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뭐의 변화를? 넓이의 변화율. 지금 넓이를 보통 우리 뭐라고 적니? S라고 적을까요? S. 이 식은 똑같아요. 리미트. 델타 T가 자, 경로 달려갈게요. 자, 얘는 델타 T분의 얼마? 델타 얼마? S. 얘는 DT분의 DS. 자, 그럼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푸는 방식은 노란 게 중요한 거야. 노란 게 S를 T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는 게 나.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주는 게 답이다. T로 표현해서 뭐 해라? 미분해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에 대한. 넓이 했으니까 부피가 아까 부피? 똑같아 얘들아. 부피는 뭐라고 해볼까? V. 아 속도 아니에요 얘가. 얘는 부피야 부피. 자 여기는 리미트. 델타 T가 적어놨습니다. 델타 T분의 얼마? 델타 V. 얘는 DT분의 DV.
자, 푸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나가 부피 V를 T로 표현을 해서 뭐 해준 게 답이야? 미분해준 게 답이다. 근데 이거 은근 진짜 어려워요. 제가 센 애는 이제 한문 정도 왼쪽 거 지웁니다. 자, 센 89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982번. 982.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로등 문제입니다. 문제가 숙제는 센 미분 끝까지 블랙라벨 미분 끝까지가 숙제입니다. 뭐라고요? 미분 끝까지. 뭐라고요? 뭐지 방금? 숙제는 아, 근데 월요일까지 아니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 내가 한글을 몰랐으면 좋겠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센 미분 끝까지 블랙라벨 미분 끝까지. 절대 아니다. 먼저 센부터 내가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센 해주고 내가 블랙라벨 해줄 건데 우선 둘 다 해가지고 와. 2시간 내내 문제풀이만 할 거야. 왜? 게이들. 자, 얘들아, 이 문제는 책에 있는 문제는 이게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문제는 거기 2번 해가지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 둘 다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 더 만들었어. 그 문제에다가 얘를 하나 추가시켰어. 손이 길어요. 어플이 좀 길어. 아, 좀 조금. 애매한 버스. 아니,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한 5줄, 6줄 뭐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 없어지는 줄. 몇 미터? 3미터. 야, 그쵸? 자, 사람. 야, 키 크고 멋있다. 쌤키 몇이에요? 170. 왜 170이라니 지금? 얘 키가 얼마인데 지금? 뭐라 했어요? 항상 부정은 아유, 인정이 그랬어요. 여기 하나. 얘하고 내 키랑 비슷합니다, 얘들아. 180. 오늘 크신데요? 좀 이만하시네. 크시네. 깔창을 좀 많이 신는다는 게.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봐. 자, 여기가 태양이 아니고요.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 가로등이 이게 빛을 해, 빛을. 고기 수준이지. 잘 들어, 빛을 해. 자, 빛을 하면은, 자, 얘들아, 그림자가 생기겠지. 야, 네. 그림자가 뭐야? 이게 그림자야. 그러면 1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요 길이의 변화를 구하는 게 1번 파란색으로. 그치? 2번은 그림자 끝이지. 야, 그림자 끝은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의 변화는 요노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2번. 이거 구분하겠냐 지금? 그림자 끝의 변화. 여기서부터 그림 어, 끝까지. 여기서부터 그림자 끝까지. 그림자 끝의 변화. 그 다음에 1번은 그림자 길이가. 이게 그림자 길이일 거 아니야. 얘의 변화가 1번이야. 이거 1번과 2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책에는 지금 이제 1번만 나와 있어, 지금 현재. 됐어? 자, 그럼 이 문제는 봐봐. 사람이 매 초 2씩 움직이는 거야. 야, 1초당 몇 미터? 2미터. 2초는 4미터. 10초는 20미터. X초는
EX. 이 t만큼 움직이면 돼. 항상 변수가 t야. 그렇지? 자, 따라서 봐봐.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x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얘들아? 2t라고 잡을 수 있어. 그랬으니 얘가 초당 2씩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요놈아의 길이를 뭐라 잡자? x라고 잡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요놈아의 길이는 뭐라 잡을까? y라고 잡자. 변수 잘 잡아야 돼. 됐니? 야, 그럼 봐봐. 그럼 문제는 이미 끝났어. 끝났어. 자, 그림자 끝의 변화를 유지. 그치? 그럼 2번 답은 그림자 끝이 뭐야? y를 의미하는 거지? 이거네. y를 t로만 표현을 해서 뭐 해주는 게 답이야? 미분해주는 게 답이라는 거지. 이게 2번 답이야. 왜? y가 그림자 끝을 의미해. 그러니까 y를 t에 관련된 식으로만 표현을 해서 미분해주는 게 답이야. 됐어? 그 다음에 1번은 그림자 길이지. 그림자 길이는 y에서 뭘 빼주면 돼? x 빼주면 되겠지. 아, 얘는 y 빼기 x를 t로 표현을 해서 미분해준 게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y 빼기 x.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x 있고 일단 결국은 다 t로 표현을 해야 돼. 얘는 잘무만 하나 세우자. 잘무. 자, 얘 키가 얼마냐면 1.8이거든.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다시 요노마 대 요노마. 요노마 길이가 뭐야? y 빼기 x죠. y 마이너스 얼마? x 대 얼마? 1.8은 전체 y 대 얼마? 3. y 대 얼마? 3이라는 치생각하라는 거지. 아이, 닮았잖아. 생긴 거 자체가. 그 다음에 평균 구해보자. 그러면 얘부터 곱해볼까? 3y 마이너스 얼마? 3x는 얼마? 1.8y. 이항시켜버리면 1.2y라고 하는 거는 몇 x? 3x. 1.2를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니? 5분의 얼마? 6인가? 됐어?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얼마?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얼마? 2분의 얼마? 5x. 2분의 얼마? 5x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지? 1.2. 여기서, 이 식에서 양변에 6분의 5를 곱하고 6분의 5를 곱한 거야. 6분의 5를 곱할 거니까 2분의 얼마? 5x 떨어지게. 됐니? 자, 이제 끝났어. 내가 구할 것은 2번을 구한다고 먼저 생각할게. 2번은 y를 뭐로 표현해야 돼? t로 표현해야 돼. 근데 y가 x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이 x가 있는 자리에 뭐 맞는 건데? 이 t만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이 t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니 얘들아? 5t. 자, 따라서 1번 y는 뭐라 잡을 수 있어 얘들아? 5t. 그럼 미분한 게 답이야. 그럼 y 프라임은 답은 뭐라 잡을 수 있어 얘들아? 5. 그죠? 2번의 답은 얼마? 5. 됐니?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 1번 답. 이 책에 있는 문제야. 책에 있는 문제야. 자, y 빼기 얼마 x죠? 자, 그럼 y가 아까 뭐라 그랬어? 2분의 얼마 5x. y 이렇게 적을까? y 마이너스 얼마 x. 얘는 2분의 얼마 5x. 마이너스 얼마? x는 그냥 x지.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몇 x? 3x. 2분의 3x. 근데 x가 뭐라 그랬어? 2t야. 2t 집어넣어버리면 몇 t 나온다? 얘는 얼마? 3t. 얘 미분해 버리면 y 빼기 얼마 x. 미분해 버리면 뭐 나온다? 3. 3 떨어지겠다. 그럼 1번의 답은 뭐 떨어진다? 3으로 떨어진다. 하는 건 알겠나? 자, 이 안에 3 질문. 다시. 자,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얘야 y를 t로 표현해서 미분해준 게 답이야. 그치? 그럼 y라고 하는 건 5t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y는 맨 처음에 얼마였어? 그래. 2분의 5x인데 얘를 t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초당 얼마씩 움직여? 2씩 움직이니까 x가 있는 자리에 2t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y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5t라고 잡을 수 있지? 1번의 답은 얼마? 5. 2번의 답은 얼마? 5. 책에 있는 문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그림자 길이는 뭐야? y 빼기 x죠. 그러면 y 빼기 x인데 y가 얼마? 아까 2분의 5x라고 구해놨어. 그러니까 빼기 뭘 뺄 거야? x를 뺄 거야. 그럼 뭐가 나오니 얘들아? y 2분의 3x. 근데 x가 있는 자리에 2t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3t. 그 말은 y 빼기 x라고 하는 게 뭐다? 3t라고. 그러니까 y 빼기 x를 역시 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다? 미분대로. 답은 얼마? 3t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근슬쩍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은근슬쩍이 아닌 거. 은근슬쩍.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아까 얘기했죠? 블랙라벨 처음부터 나서 이렇게까지, 쌤 끝까지.
풀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